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2025 셀토스입니다. 저기 제 뒤에 보시는 이 차량이 바로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인데요. 참고로 2025 셀토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두 번째 연식 변경 모델이고요. 또 내년에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풀체인지 전 마지막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2025 셀토스 같은 경우는 편의와 안전 사양이 기본화가 되었고요. 또한 상위 트림에 있는 옵션들이 중간 트림까지 내려왔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2025 셀토스는 기본 트림, 트렌디 모델입니다. 보통 시승차 같은 경우는 거의 풀옵션 사양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선 다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만에 또 렌트카를 빌려서 기본 트림으로 신차로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셀토스는 4개의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 트림인 트렌디에서 달라진 점으로는 LED 리피터 일체형 사이드미러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요랬을 때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상위 트림을 탄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실제로도 이 사이드 리피터에 일체형을 넣으려면은 옵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윗급으로 넘어가야 됐습니다. LED 리피터 일체형 사이드 미러 이외에도 달라진 점이 총 3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트림 기준으로 원래 옵션을 추가해야지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2025로 바뀌면서 이렇게 열선 시트가 기본화가 되었고요. 또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소화기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기본 트림 2025 셀토스의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바뀐 점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이 기본화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 차량은 트렌디라서 바뀌진 않았지만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 벨트 라인에 크롬 몰딩이 들어가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트림에서도 바뀐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동승석 파워 시트도 옵션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동승석 파워 시트가 기본화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비티 트림에서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가 추가가 되어서 좀 더 실내 인테리어를 환하게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비티 트림에서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달라진 점들이고요. 다만 옵션 조정과 기본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도 소폭이긴 하지만 오르긴 했습니다. 기본 트림 기준으로 60만 원이 올랐고요. 시그니처나 그래비티 트림 같은 경우는 65만 원이 올라서 평균적으로 6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B 세그먼트 소형 SUV 같은 경우는 가격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모델인데 점점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가격 인상은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때 출시되는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바뀌어서 차체 크기도 커진다고 하고요. 그만큼 실내 공간도 넓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도 최초로 도입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추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플랫폼과 풀체인지를 거치게 된다면은 상품성은 정말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시로 이 셀토스보다 바로 윗급인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 셀토스도 지금 사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승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본 트림을 보는 게 또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관을 훑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윗급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류 같은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전구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기본 트림이고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전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드레스업 효과를 원한다 하시면은 좀 상위 트림으로 가셔야지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가니쉬도 들어가 있고 나름 깡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예쁜 외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출시가 된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기아의 최신 언어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들어가면서 윗급인 스포티지와 소렌토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휠은 최소 16에서 최대 18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16인치 휠이 달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도시명 SUV이긴 하지만 이렇게 휠하우스에 플라스틱 커버를 덧대놔서 스크래치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라이트류가 그냥 일반적인 벌브 타입이 들어가는 거 빼고는 윗 트림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고 예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하게 될 차량은 트렌디 트림의 드라이브 와이즈, 컨비니언스, 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렇게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량 가격은 약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요즘 신차들이 굉장히 비싼데 2,500만 원에 이 정도 옵션을 누릴 수 있는 차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정말 깡통 트림에 요거까지 넣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제 키로 돌리는 형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키면은 이 10.25인치 내비에서 로고와 함께 화면이 뜨고요. 당연히 이게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풀체인지가 출시가 됐을 때 이 CCNC까지 같이 적용이 돼서 좀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10.25인치 내비를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좀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 트렌디에서 10.25인치 내비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이 화면만 10.25인치가 들어가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타입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제 위 트림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지털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 흑백 창에서 이렇게 이 정도 연비 정보 이런 거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이긴 하지만 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어링을 우측에 보시면은 반자율 주행 기능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승하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공조 시스템도 상위 트림으로 가시면은 풀 터치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기본 트림에선 거의 버튼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도 지금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버튼 시동 있잖아요. 이 컨비니언스를 추가하지 않으시면은 이 가죽 기어 노브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우레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그립감이 별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필요한데 기본 트림 트렌디에서는 옵션으로도 통풍 시트를 아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위급인 프레스티지로 가셔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스티지 이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트림은 이렇게 열선과 후방 카메라 시스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시스템을 누르면은 이렇게 리어 뷰를 보여주긴 하는데 뭔가 화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상위 트림으로 가시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 트림에선 없어요. 그냥 후방 카메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와 함께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에는 사실 기본 트림을 구매를 하셔도 뭔가 불편한 요소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동승석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 주차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도 좀 더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는 4륜 시스템을 옵션으로 운용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 차량은 4륜이 들어가 있진 않은 EWD 사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와 함께 이렇게 트랙션 모드를 할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트랙션 모드로 나오는데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EWD긴 하지만 트랙션 모드도 총 3단계를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닭다리 형식이 아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홀드 들어가서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길에서 좀 유용하게 느껴지고요. 또 2개의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제가 음료수를 넣어놨는데 꽤 널널한 수납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는 전반적으로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색감의 배치들을 줘서 단조롭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소재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죽이 하나도 없어요. 싹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트렌디에서 이 컨비니언스를 추가로 하시면 인조가죽 시트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안 넣으시면 직물 시트가 들어가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를 거의 출고를 안 하기 때문에 컨비니언스는 거의 필수적인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전동 시트는 없이 모듈이 다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이 되는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트림 2025 셀토스의 2열에 왔는데요. 2열의 옵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벤트도 아무것도 없고요. 열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어 쪽에도 그냥 이 윈도우 조절하는 버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이제 기본 트림 셀토스를 가져와서 옵션이 뭐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위 트림으로 갈수록 에어벤트라든지 열선 기타 등등 편의 옵션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나는 2열에 사람을 좀 태울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 트림보다는 좀 위 트림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거의 차를 혼자 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 트림을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2025 셀토스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저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 셀토스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기준으로 2.0 자연흡기 엔진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6 터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승차감이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여느 B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하체 감각을 셀토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는 이렇게 진동을 하체에서 충분히 흡수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방직턱 한번 넘어볼게요. 이렇게 방직턱을 넘고 나서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좀 불쾌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살짝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직턱 넘어볼게요. 이렇게 넘고 나서 탑승객이 좀 몸이 흔들릴 정도로 서스펜션과 댐퍼가 노면의 상태를 충분히 흡수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가 아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들 중에서 하체 감각이 가장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토스는 도시명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보다는 잘 포장된 도로 위주로 운행을 하신다면 문제없이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뭔가 실내에 뭐 다양한 옵션이라든지 인테리어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썬루프도 없기 때문에 살짝 실내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주행 감각은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사실 셀토스가 뭐 주행 감각이 엄청 좋고 뭐 스포티한 성향을 띠고 또는 뭐 컴포트하고 안락한 성향을 띠지 않는 정말 컴포트하고 노멀하면서도 대중적인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그냥 진짜 노멀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너무 노멀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시트 포지션은 SUV이긴 하지만 B 세그먼트라서 그런지 크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이신 분들이 운용하시기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그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B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여유롭게 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완전 기본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중접합 유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시속 80km고요. 여기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파워 윈도우인 줄 알았는데 세게 눌러야지 적용이 되네요. 아무튼 요 정도 바람 들어오고요.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저 윈도우 다 닫은 거예요. 창문 다 닫은 건데 뭔가 이 외부 소음 유입이라든지 풍절음들을 완벽히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도 간헐적으로 특히 지금 앞에 포트홀 구간이거든요. 이랬을 때 오, 로드 노이즈가 꽤 다이내믹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B 세그먼트 다운, 소형 SUV 다운 MBH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노면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잘 포장된, 방금 포장된 도로에선 조용한데 또 이렇게 뭔가 약간의 크랙이 있는 곳에선 또 시끄럽고 옆에 화물차 지나가면 외부 소음 유입 꽤 들어오고, 그래서 노래와 함께 주행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셀토스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핸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핸들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금방금방 조향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코너진 구간인데 노면 상태가 울퉁불퉁할 때는 약간의 킥백 현상이 같이 오면서 뭔가 이 노면의 접지력이라든지 추동성이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핸들의 무게감이 좀 더 무거워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시 코너진 구간이거든요. 이랬을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조금 세팅이 달라질까요? 여태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었고요.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핸들 무게감이 살짝 무거워져요. 그리고 핸들 틀어볼게요. 이렇게 틀었을 때 이렇게 코너를 지나갈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하셔야지 좀 더 묵직한 핸들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핸들 기어비가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진 않아요. 약간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막 기가 막힌 핸들링이라든지 예리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컴포트 모드와 비교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어느 정도의 세팅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취향 차이에 맞춰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해서 주행을 하신다면은 하이브리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핸들링 느껴볼게요. 야, 근데 이게 전륜 기반의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EWD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셀토스를 타고 있는데요. 방금처럼 조향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언더스티어가 살짝 발생이 됩니다. 다만 셀토스는 컴팩트 XUV이기 때문에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름 또 민첩한 운동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팅에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가 좀 더 길어지면 좀 핸들링이라든지 코너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 자세 제어를 열심히 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어머, 그립력이 왜 이렇게 흐려지죠? 제가 핸들을 튼 쪽으로 리어가 날렵하게 따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약간 피지테일이 살짝 발생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틀고 나서 뒤가 리어가 좀 막 이렇게 보조 시스템도 한 박자 느리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핸들을 튼 쪽으로 리어가 늦게 따라오진 않는데 뭔가 PC 테일이 오는 것처럼 전륜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롤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PC 테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틀고 나서 자세 제어 능력은 컴팩트 SUV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토스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휠 인치업을 통해서 좀 더 날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셀토스를 타고 있는데요. 2022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때 기존 DCT 7단에서 자동 8단으로 변속기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된 신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7단 DCT 변속기를 사용하다가 자동 8단으로 변경이 되었죠. 아무튼 기존의 건식 DCT 7단보다는 이 자동 8단 변속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변속 충격도 없으면서 장고장도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약간의 터보렉이 발생이 되는데 엄청난 엔진음과 함께 가속을 금방 해줍니다. 와, 근데 이게 공차 중량이 한 1300에서 1400kg대 정도이거든요. 무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구동될 때 느낌이 뭔가 엔트리급 치고는 좀 여유롭게 가속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가속을 해봐도 근데 이 엔진음이 너무 별론데요? 쭉 가속하고 나서 이게 초반 가속감이 조금 여유롭게 느껴지긴 하지만 고속 영역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잘 치고 나가주고 있습니다.
셀토스 1.6은 198마력의 27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토크감보다는 고 RPM을 사용했을 때 마력이 높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에서는 사실 뭐 차량의 성능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셀토스는 의외로 고속에서의 주행 감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고 RP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쾌하게 잘 나가줍니다. 다만 엑셀링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이 감마2 엔진의 음색이 이렇게 밟으면 안 돼, 좀 진정해 라는 느낌의 사운드로 내주고 있어서 세게 밟으면서 다니고 싶다라는 느낌까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스티어링의 우측 리모컨 버튼 한 번 클릭만으로 바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HJ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가감속, 또 이제 핸들 보조, 차선 보조까지 같이 해주고 있어서 나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핸들 살짝 놔볼게요. 이 차선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차선의 중앙을 쭉 유지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 커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차선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방에 정차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브레이크 잡아주는 감도가 또 나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감각은 나름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다가 앞차가 지금 차선 변경을 했고요. 또 전방에는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앞차와의 간격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도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엔트리급에 들어가는 주행보조 기능들은 카메라라든지 뭐 센서들을 조금 급을 낮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안 좋은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셀토스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셀토스 1.6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8km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막히는 도로 6, 고속도로 4, 6대4 요 정도 주행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13.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가솔린 차량들은 막히는 도로보다는 조금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체인지 전 마지막 연식 변경 모델인 2025 셀토스 트렌디 트림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25 셀토스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EWD 10.25인치 내비와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을 추가해서 3천만 원대에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다만 이런 B세그먼트 소형 SUV 같은 경우는 혼자 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또한 가격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혼자 타실 용도면은 저처럼 이렇게 기본 트림으로 가성비 있게 누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